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 초단기 요점 정리. 1장, 기관. 1.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행정 순서는 흡입 압축 동력 배기 또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입니다. 2. 디젤 기관의 장단점. 1. 연료율이 높다. 2. 인하점이 높은 경유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적다. 3. 연료 소비율이 낮고 기관 출력당 무게가 무겁다. 4. 소음, 진동이 크다. 3.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은 1. 열전도율이 좋을 것. 2. 열에 대한 팽창률이 적을 것. 3. 열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 4. 고온, 고압에 잘 견딜 것. 4.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은 1.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2. 냉각장치 내부의 물때 과다. 3. 냉각수의 부족. 4. 엔진 오일량 부족. 5. 디젤 기관에서 배출가스 색 구별. 1. 정상일 때는 무색 또는 담청색. 2.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는 검은색. 3. 엔진 오일이 유입됐을 때는 회백색. 6. 디젤 기관에서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 1. 연료 분사 압력이 낮을 때. 2. 착화 지연 기간이 길 때. 3. 착화 기간 중 분사량이 많을 때. 4. 연소실에 누적된 많은 양의 연료가 일시에 연소할 때. 7.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과급기, 터보차저, 위 주된 역할은 실린더 내의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켜 출력을 증대시킨다. 8. 기관에서 윤활유 사용 목적은 1. 마찰을 적게 한다. 2. 냉각작용을 한다. 3. 실린더 내의 밀봉작용을 한다. 9. 기관의 점화 방식. 디젤 엔진은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는 압축 착화 방식이고 가솔린 엔진은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여 불꽃으로 점화하는 불꽃 점화 방식입니다. 10. 연료의 착화성을 표시하는 지표. 경유는 세탄가고 휘발유는 옥탄가죠. 11. 유압회로 관련 밸브 종류. 1. 릴리프 밸브. 유압회로에 흐르는 압력을 일정하게 하거나 설정 압력 이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2. 시퀀스 밸브.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 3. 카운터 밸런스 밸브. 한쪽 방향 흐름의 배압을 발생시켜서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를 방지하는 밸브. 12. 클러치 라이닝의 구비 조건. 1. 내마멸성, 내열성이 클 것. 2. 알맞은 마찰 계수를 갖출 것. 3.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을 것. 4. 내식성이 클 것. 13. 유압유가 과열되는 원인. 1.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일 때. 2. 오일 냉각기에 냉각핀이 오손되었을 때. 3. 유압유가 부족할 때. 14. 디젤 기관 연료장치의 분사 펌프에서 프라이밍 펌프의 역할은 엔진이 정지 시 연료 분사 펌프까지 연료 공급하거나 연료 라인 내의 공기 빼기에 사용하죠. 15.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 원인. 1. 분사 시기의 불균형. 2. 분사량의 불균형. 3. 분사 압력의 불균형. 16.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 1. 피스톨링의 마모가 심할 때. 2. 실린더의 마모가 심할 때. 3. 밸브 가이드의 마모가 심할 때. 17. 기관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1.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2. 노킹이 일어날 때. 3. 실린더 내의 압축 압력이 낮을 때. 18.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 1. 메인 압력이 높을 때. 2. 과부하 운전을 계속할 때. 3. 오일 수준이 낮을 때. 4. 변속기 오일 쿨러가 막혔을 때. 19.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유체 일부에 압력을 가할 때 압력이 유체 내의 모든 면에 수직으로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입니다. 20. 유압 작동유의 점도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는 1. 동력 손실 증가. 2. 유압이 증가. 3. 유압유 온도 상승. 21. 압력의 단위. 1. kg per 제곱센티미터. 2. psi. 3. 바. 22.
기관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 탱크의 역할은 1. 냉각수의 최적 팽창을 흡수한다. 2.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다. 3. 오버플로되어도 증기만 방출된다. 23. 엔진에서 오일의 온도가 상승되는 원인으로는 1. 과부하 상태에서 연속 작업. 2. 오일 냉각기의 불량. 3. 오일의 점도가 부적당할 때. 4. 유량의 부족 등이 있어요. 24.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25.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에서 흡입 공기 압축 시 압축 온도는 500도에서 550도가 됩니다. 26. 오일의 여과 방식에는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이 있어요. 27.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는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클러치. 28. 유압 실린더를 교환한 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엔진을 저속 공회전시킨 후 공기 빼기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9. 채터링 현상이란 릴리프 밸브에서 보리 밸브의 시트를 때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30.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에는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 캐리어가 있어요. 31. 유한모터 중 기어형 모터의 장단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고장이 적은 대신에 피스톤형 대비 효율이 낮습니다. 32. 일반적으로 오일, 유압, 탱크의 구성품에는 불순물 여과하는 스트레이너, 기포를 분리 및 제거하는 배풀, 그리고 오일을 전부 배출할 때 사용하는 드레인 플러그 등이 있습니다. 33. 추갑기, 어큐뮬레이터, 위 용도는 1. 유압 에너지의 저장. 2. 충격 흡수. 3. 비상시 보조 유압원으로 이용. 4. 압력 보상. 34.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펌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기어 펌프는 정용량이면서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한 대신에 효율이 낮습니다. 2. 베인 펌프는 소형이고 경량이며 소음과 맥동이 적습니다. 3. 플런저 펌프는 고압에 적합하고 고효율이면서 가변 용량입니다. 35. 점도 지수는 유압 오일에서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점도 변화가 작을수록 점도 지수는 큽니다. 그래서 유압 오일의 구비 조건에서 점도 지수는 커야지 점도의 변화가 작겠죠. 36. 밸브 간극은 밸브 스템엔드와 로커암 사이의 간극을 말하며 간격이 크면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고 소음이 발생하고 출력 저하되고 스템엔드부에 찌그러짐 발생합니다. 37. 실린더가 마모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1. 출력의 감소. 2. 크랭크실의 윤활유 오손. 3. 불완전 연소 등이 있습니다. 38.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주요 기능으로는 기밀작용, 방청작용, 냉각작용 등이 있어요. 39.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차동 기어 장치는 1. 선회할 때 좌우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한다. 2.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킨다. 3. 보통 차동 기어 장치는 노면의 저항을 작게 받는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다. 40. 타이어 구조를 보면 카커스라고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 있고 트레드라고 노면과 접촉되는 부분으로 견인력을 증대, 미끄럼 방지, 열 발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1. 제동장치 이상 현상으로는 베이퍼록과 페이드가 있는데 베이퍼록은 과도한 브레이크 조작으로 브레이크액에 기포 발생하는 현상이고 페이드는 과도한 브레이크 조작으로 드럼과 라이닝의 열로 인한 마찰 계수가 감소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2. 타이어식 건설기계 정비에서 토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토의는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것이다. 2. 토의는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도록 한다. 3. 토의는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4. 토인 조정이 잘못되었을 때 타이어가 편마모된다. 43. 건설기계에서 시동전동기가 회전이 안 될 경우에 점검사항으로는 1. 축전지의 방전 여부 2. 배터리 단자의 접촉 여부 3. 배선의 단선 여부 등이 있어요. 44. 전조등 형식에는 쉴드빔식과 세미쉴드빔식이 있는데 쉴드빔식은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어 전조등 일체 교환해야 하고 세미쉴드빔식은 전구만 따로 교환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45.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곳을 구분해야 되는데 교류 발전기는 스테이터에서, 직류 발전기는 전기자에서 전기가 발생됩니다. 46. 축전지 급속 충전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1.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한다. 2.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 전해의 온도가 45도를 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7.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는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48. MF 축전지는 1.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고 2. 무보수용 배터리이고 3. 밀봉 촉매마개를 사용하고 4.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전해액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49. 납산 축전지 1. 12V 납축전지는 6개의 셀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2. 한 셀의 전압은 2에서 2.2V이다. 3. 직렬로 연결하면 용량은 변화 없고 전압은 2배가 되고 4.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은 2배, 전압은 변화 없어요. 50. 축전지 교체 시 연결 순서는 제거 시에는 마이너스 케이블을 먼저 제거 후 플러스 케이블을 제거해야 되고 연결 시에는 플러스 케이블을 먼저 연결 후 마이너스 케이블을 연결하면 됩니다. 2장 법규 1. 산업안전보건에서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표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2. 산업재해 분류를 보면 1. 무상해,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일에 종사하면서 치료 가능 상태를 말하고 2. 경상해, 노동상실 기간이 1일 이상 7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3. 중경상, 노동상실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4. 사망은 업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3.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되는 작업에는 해머 작업, 드릴 작업, 연삭 작업, 정밀기계 작업 등이 있습니다. 4. 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1. 스패너 사용 시 앞으로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합니다. 2. 해머 작업은 시작 시 작은 힘으로 타격하고 점점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3. 열 처리된 금속은 해머로 때리지 않습니다. 5. 연소의 3요소에는 우선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점화원이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산소가 있어야 계속 연소가 유지되겠죠. 6. 화재 분류에는 A급부터 D급까지 4가지가 있는데 1. A급 화재는 일반 가연성 화재로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며 포말 소화기나 물로 진화를 합니다. 2. B급 화재는 유류 화재를 말하고 분말 소화기가 적합합니다. 3.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고 4.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 마른 모래 등이 진화에 적합합니다. 7. 3방향 도로 명표지,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할 때 1.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설정 2. 차량을 우회전하면 세종대왕로 도로 구간의 시작 지점에 진입할 수 있다. 3. 차량을 좌회전하면 이순신로 도로 구간의 끝 지점에 진입할 수 있다. 8. 이상기후 시 도로교통법상 운행속도는 노면이 적거나 눈 20mm 미만이면 조심해야 되니까 20% 감속. 노면이 얼거나 눈 20mm 이상이거나 가시거리 100m 이내이면 심각한 경우니깐 50% 감속해야 해요.
9. 주 정차 금지구역.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10. 주차 금지구역. 소화, 경보, 피난설비로부터 5m 이내. 그리고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11.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등이 있어요. 12. 일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덤프트럭, 트럭 적재식 천공기. 2.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3. 노상안전기, 아스팔트 쌀포기. 13.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의 기호 표시. 01. 불도저, 02. 굴착기, 03. 로후더, 04. 지게차, 05. 스크레이퍼. 총 27종이 있는데 01부터 05까지 불굴로지스 정도는 외우도록 해요. 14.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사유. 1. 건설기계가 수출, 멸실, 도난되었을 때. 2.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3.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때. 15. 건설기계가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너비가 2.5m 초과인 경우. 2. 최고 속도가 시속 35km 미만인 경우. 3. 차체 중량이 40톤 초과 또는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4. 당해 검사를 받을 건설기계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16. 대형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에는 1. 너비 2.5m 초과 또는 높이 4m 초과. 2. 길이 16.7m 초과. 3. 최소 회전 반경 12m 초과. 4. 총중량 40톤 초과 또는 축하중 10톤 초과 등이 있어요. 17.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사 면허를 받은 때. 2. 심신장애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기계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때. 18.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유자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예요. 19. 건설기계 사업 종류에는 건설기계 매매업, 대여업, 정비업, 폐기업이 있어요. 20. 건설기계 정비업 종류에는 1. 종합건설기계 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 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 정비업. 3가지가 있어요. 2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칠 기준. 1. 영업용은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 2. 자가용은 녹색 판에 흰색 문자. 3. 관용은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 4. 임시운행용은 흰색 목판에 검은색 문자. 22. 건설기계검사 종류에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등이 있어요. 23.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사유에는 1. 등록신청. 2. 신규 등록검사. 3. 수출 또는 시험 연구 목적. 4. 일시적 판매 전시 등이 있어요. 24.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짜리는 타이어식 굴착기, 기준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있고 2년짜리는 타이어식 로더, 지게차 1톤 이상이 있고 3년짜리는 무한궤도식 굴착기 등이 있어요. 25.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 1.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2.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3.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선체의 형식 변경. 26. 건설기계 관련 기한. 1. 면허증 반납기한은 10일. 2. 등록사항 변경 신고기한은 30일. 3. 취득일로부터 등록기한은 2개월. 4. 등록 말소 후 등록원부 보존기한은 10년. 27. 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면허 효력 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피해 금액 50만 원마다 1일씩 추가해요.
예를 들어 200만 원 재산 피해 시 면허정지 4일이 되겠군요. 한도는 최대 90일이에요. 28. 건설기계 조종 중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면허 효력 정지 기간은 경상 1명마다 5일, 중상 1명마다 15일, 사망 1명마다 45일.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바로 면허 취소. 29. 음주 건설기계 조종 시 처분 기준 1. 0.03% 이상 0.08% 미만은 60일 효력 정지. 2. 0.08% 이상은 면허 취소. 3. 마약이나 환각물질 등의 약물을 하고 조종하면 면허 취소. 30. 정기적성 검사는 10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요. 시력은 두 눈 0.7 이상, 각각은 0.3 이상이 되어야 되고 청력은 55데시벨 이상, 시각은 150도 이상 되어야 돼요. 3장. 굴착기 1. 타이어식 굴착기 특징 1. 주행 저항이 적어 기동성이 좋다. 2. 변속 및 주행 속도가 빠르다. 3. 습지나 경사지에서 작업이 어렵다. 4. 무한 궤도식에 비해 작업 안정성이 낮다. 2. 굴착기의 선택장치 종류 1. 브레이커, 치즈를 장착하여 콘크리트나 암석을 부수는 장치. 2. 크러셔, 가제발처럼 두 개의 집게로 짚거나 부수는 장치. 3. 어스오거, 집안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스크류 장치. 4. 하베스터, 나무를 자르거나 토막을 내는 장치. 3. 굴착기의 버킷 종류 1. 표준 버킷, 일반적으로 기본 부착된 버킷. 2. 클램셀, 모래나 자갈 등을 준설하거나 곡물 작업 시 사용. 3. 셔블, 버킷을 반대로 하여 밑에서 위로 떠내는 방식. 4. V버킷, 농수로나 배수로 등 V자 모양으로 굴착. 4. 굴착기의 선회장치 구성품 1. 링기어 2. 피니언기어 3. 선회모터 4. 선회 감속기 등이 있어요. 5. 굴착기를 트레일러에 상차 시 주의사항 1. 경사대의 각도는 10에서 15도 이내로 한다. 2. 상부 외전체가 회전되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한다. 3. 트레일러 운반 중에는 버킷 방향을 뒤쪽으로 한다. 4. 상차 중 트레일러 바퀴에 고인목을 설치한다.